자, 그 말도 우리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대칭적이라는 개념이 뭔가? 자, 반대칭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조심할 것은 대칭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A, B라는 요 순수당이 관계 아래 원소이고, 자, B, A가 관계 아래 뭐다? 자, 원소. 자, 요렇게 되고, 자, 요 놈이 관계 아래 원소고, 요 놈이 동시에 관계 아래 원소이면 반드시 A하고 B는 서로 어떻다? 같다가 된다는 거죠. 요렇게 되었을 때에 R을, 우리는 요 R을 뭐 한다? 반대칭적이다. 요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런 얘기죠. 지금 요 관계 속에 A, B가 들어있고 B, A가 동시에 원소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계 R이 1,2, 자, 2,2, 1,3이다.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우리는 반대칭적이지 않죠. 왜냐면 지금 여기에 1,2하고 자, A, B가 R의 원소면 2,1도 R의 원소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요 1하고 2가 이가 같은 값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반대칭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반대칭적인 예는 뭐냐? 이런 거랍니다. 이런 거. 자, 1,1, 물론 이제 집합 A의 원소가 이렇게 1, 2, 3에 내봅시다. 1, 2, 3이 됐을 때, 자, 2,2, 그리고 1,2, 이렇게 되었죠. 칩시다. 그러면, 자,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자, A, B가 R의 원소면 B, A도 R의 원소인데, 자, 1,1이 R의 원소면 XY 자를 바꿔도 1,1이 R의 원소죠. 또 2,2가 R의 원소면 2와 2를 자리 바꿔도 2,2도 R의 원소죠. 그러니까 요 두 놈은 A, B가 R의 원소일 때 B, A도 R의 원소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그때의 요 A하고 B가 서로 같은 값이죠. 그런데 요 놈은 1,2가 요 놈의 원소인데, 요 놈을 뒤집어서 2,1이 요 놈의 원소가 되는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A, B가 R의 원소일 때 B, A가 R의 원소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요 놈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요렇게 되면 요 R은 뭐가 된다? 반대칭적이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A, B가 R의 원소면 B, A가 R의 원소가 되는 경우는 A와 B가 똑같은 경우에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2,1이 있어버리면 요 놈은 뭐다? 반대칭적이라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1,2가 R의 원소인데 2,1도 R의 원소가 되었는데 요 1하고 1은 서로 다른 값이니까 요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이런 경우는 반대칭적이다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반대칭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R하고 뭐다? 그쵸? R의 역관계의 교집합은 반드시 요 항등관계의 포함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 선생님이 살짝 다시 한번 예를 든 거 적어보면 1,1 있다 칩시다. 자, 1,2가 있고, 자, 1,3. 이런 경우는 분명히 요놈이 반대칭적이죠. 왜 반대칭적이냐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반대칭적이랍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해보면 R하고 R의 인버스는 요 놈을 뒤집으면 되죠. 요 놈을 뒤집으면, 자, 요 놈을 뒤집으면, 그러면 요 두 놈의 공통 부분은 요 놈밖에 없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R하고 R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이 바로 요 집합의 원소인데, 요 1,2는 항등관계의 원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요 놈은 반드시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대칭적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자,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예제 17번 문제라. 자, R은 자연수 집합 NS의 관계로서, 자, 요 R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수 집합 N의 관계라고 했죠. 자연수 집합 N의 관계다. 자, 그래 놓고 요 R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A, B라고 하는 것을 원소로 하는데 A는 뭐다? 그렇죠. B의 뭐가 된다? 그렇죠. 약수가 된다. 이렇게 됐답니다. 자, 이랬을 때 R은 반대칭적인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럴 때 R은 반대칭적인가? 자,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A가 B의 약수다. A가 B의 약수이고, 자, B가 A의 약수. 자, 이런 표현을 봅시다. A가 B의 약수고, 그리고 B 역시도 A의 약수이면, 이런 경우는 A와 B가 서로 어떻게 다 같다가 돼야 되죠. 그렇죠? 자, 이건 상식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A가 B의 약수인데, B가 또 A의 약수가 되려고 그러면 그 두 놈이 서로 같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A가 B의 약수이고 B가 A의 약수가 되려고 그러면 A와 B는 같은 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2가 요 놈이 이거 만약에 요 놈이 4다 나오면 말이 안 되죠. 2가 4의 약수이고 4가 2의 약수가 동시에 될 수 없죠. 그러나 요 두 놈이 3이고 3이면 3이 3의 약수이고 이면 3이 3의 약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A가 B의 약수이고 B가 A의 약수이면 A와 B는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B의 약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약수라 하면 요 A, B는 요 아래 원소란 얘기죠. 그리고 B가 A의 약수라고 하면 B, A라고 하는 것이 요 정의에 의해서 R의 약수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죠. A, B가 R의 약수이고 B, A가 R의 약수이면 A와 B는 같다를 만족했죠. 그러면 요 말이 바로 뭐다? 반대칭적의 뭐가 된다?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는 관계 R은 반대칭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요 관계 R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반사적이다는 것도 공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와 같은 관계 R은 반사적이기도 하고 반대칭적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추이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놈의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는 12의 추이적.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S의 관계 R이 자, A, B가 R의 원소이고 B, C가 R의 원소이게 되면 자, A, B, B, C. 자, 요 연결고리가 B죠. 그죠? 여기 B. 요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A, B하고 B, C가 관계 R의 원소이면 모두 자, 요 B를 매개로 해가지고 자, A, C를 연결한 요 A, C도 요 관계 R의 원소가 되어졌을 때에 이 R을 우리는 A에서 뭘 한다? 추이적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집합 A가 1, 2, 3, 4 요 집합 A에서의 관계 R을 우리가 자, 이렇게 하나 생각했답니다. 자, 그럼 요와 같은 관계 R은 추이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럼 요 놈이 추이적이기 위해서는 자, 요 두 놈만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분명히 3,2가 R의 원소고 그리고 2,1도 R의 원소죠. 자, 그런데 자, 3,2가 R의 원소고 2,1이 R의 원소일 때
요 2를 매개로 해서 요 3하고 2를 생각했을 때에 그러면 3,1도 R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요 관계 R 속에는 3,1이라는 원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3,1은 R의 원소가 아니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A, B가 R 원소, B, C가 R 원소이면 요 A, C라고 하는 요 놈도 R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이와 같이 하나라도 있게 되면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추이적이지 않다. 추이적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B 같은 요렇게 연결 매개 고리를 가지고 있는 두 순서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자, 요놈처럼 2하고 2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럼 반드시 3,1이라고 하는 것이 요 안에 원소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요놈은 안 되는 게 되게 많죠. 또 요놈하고 요놈을 이렇게 매개를 하게 되면 1,1이라는 것도 요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역시 1,1도 없다는 거죠. 어쨌든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아니니까 아니다를 우리가 생각해 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우리가 예제 18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도 요걸 계속 요 지금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연수 n에서의 관계 R이 자, A, B를 원소로 하는데 그 내용이 A는 B의 약수라고 우리가 정의되어 있죠. 그럼 요 관계는 추이적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추이적이라고 하면 A, B가 R의 원소고 그리고 요 B로 시작하도록 B, C가 R의 원소이면 자, 무슨 말이겠죠? 요 B를 매개로 해서 자, A, C라고 하는 것도 R의 원소, 이제 요 놈이 R의 원소가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자, 요 말하고 자, 요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요 말들을. 자, 그러면 자, 우리가 A, B가 요 R의 관계 R의 원소가 된다는 것은 앞에 놈이 뒤에 놈의 약수라는 거죠. 자, 그럼 요 말을 풀었으면 A는 B의 약수, A는 B의 약수이고, 자, B는 또 C의 약수죠. B는 요 놈을 풀었으면 B는 C의 약수. 자, 그러면 A는 B의 약수이고, 자, B는 C의 약수이면, 자, 요 말은 A는 C의 약수가 돼야만이 R의 원소가 되는 거죠. 자, 현재는 지금 우리가 요 A, C가 R의 원소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이제 확인해 보자는 거죠. 요 놈이 요렇게 되는지 아니면 요렇게 되는지 이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자, A는 C의 원소인가 아닌가? 원소가 아니고 약수. A는 C의 약수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걸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자, A라고 하는 것이 B의 약수고 B라는 것이 C의 약수면 A는 C의 약수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어려움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A를 1이라고 생각하고, 자, B를 우리가 그죠 4라고 생각하고, C를 8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2는 4의 약수가 맞죠. 그리고 4는 틀림없이 8의 약수가 맞죠. 그러면 1은 8의 약수인가?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요 예를 들면 금방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가 B의 약수고 B가 C의 약수면 A가 C의 약수가 되는 것은 상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성립한다는 말은 결국 요 놈이 아니고 요 A, C가 R의 원소라는 즉 앞에 놈이 뒤에 놈의 약수인 순서상만 관계 R의 원소가 되는데 A는 C의 약수니까 A, C는 관계 R의 약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립했다는 말은 결국 요 추이적이라는 요 정의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요 관계 R은 자연수 집합 N에서의 R은 N에서 뭐다? 그렇죠. 추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 B가 R의 원소고 B, C가 R의 원소일 때에 요 B를 매개로 해놓고 A, C를 R의 원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그와 같은 관계는 우리는 뭐다? 추이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밑에 우리가 또 예제 19번 문제를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예제 19번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학은 여러분들이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위상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소위 우리가 금방 공부한 뭐 추이적이다, 대칭적이다, 반사적이다 이런 말을 모르고 우리가 위상수학을 공부한 학생들 많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이 든든하게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위상수학 공부할 때마다 헷갈린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상수학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집합론의 핵심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위상수학을 공부해 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이해를 다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니까 자, 정수의 집합이죠. 그렇죠? 자, 철수도 아니고 정수. 정수의 집합. 그렇죠? 이 ZS의 지금 관계가 하나 주어졌죠. ZS의 관계. 지금 R을 하나 줬는데 자, 요 놈이 A, B 그리고 A 더하기 B는 5라고 했답니다. 자, 요 놈은 추이적인가? 요렇게 물었답니다. 자, 요 놈도 이렇게 우리가 펼쳐놓고 생각합시다. A, B가 R의 원소이고 B, C가 R의 원소이면 자, A, C라고 하는 것이 과연 R의 원소이겠나 아니겠나 이걸 한번 따져보죠. 요렇게 될란지 요렇게 되는지 요렇게 되면 추이적이고 요렇게 되면 추이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R의 원소다라는 이 가정은 요 A하고 앞에 놈하고 뒤에 놈하고 더한 것이 5를 만족한 그죠? 5를 만족한단 말이고 요 놈은 B하고 C를 더해서 뭐를 만족한다? 5를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A 더하기 B가 5고 B 더하기 C가 5면 과연 A 더하기 C도 5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A, C가 R의 원소가 되려고 그러면 A 더하기 C가 5를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요게 요 두 개, 이 두 전제 조건으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끄집어낼 수 있겠죠. A 더하기 B가 오고 B 더하기 C가 오면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버리면 B는 소거되고 5도가 소거되고 A-C가 남죠. 그러면 요 놈의 손을 빼게 되면 A-C가 제로가 되죠. 그럼 A하고 C가 같다라고 되는데 자, A와 C가 같은 수로서 그쵸? 같은 정수를 더해가서 5가 되는 경우가 생기나 안 생긴다? 안 생기죠. 그럼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A 더하기 C는 5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놈이 안 되고 A 더하기 A, C라는 것은 R에 포함된다라고